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둘째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혹시 시간 괜찮니?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시동생은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평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시부모님의 근심이 깊었는데 갑자기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님이 한숨만 깊게 내쉬고 선뜻 말을 잇지 못했기에 조금 조바심이 나서 제가 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도련님 결혼하길 그 누구보다도 바라셨잖아요. 근데 왜 한숨을 쉬세요? 시어머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왜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게 둘째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더구나. 순간 멈칫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면 혹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동남아 어디라고 하던데 어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시어머님이 다시 한숨을 내쉬더니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도연이 엄마가 문제라니까. 순간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도연이 엄마요? 동네분 그분 맞죠? 맨날 어머님께 시비 건다고 하던 그분이요. 그래, 바로 그 옆였네 말이야. 근데 그분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내가 작정하고 우리 둘째 중매를 해준 모양인데 아무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네? 일부러라니요? 그 옆에 내가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하잖니.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둘째한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을 소개해준 게 분명해. 지훈이 그놈도 그래. 그 옆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넙죽 소개를 받을 수가 있어.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댁은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 그 동네에는 유독 시기 질투가 많은 도연이 엄마라는 분이 계셨어요. 특히나 우리 시어머님을 많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첫째 아들과 우리 남편은 동갑인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 남편은 공부를 잘해서 수재라는 말을 들었고 반대로 그 아주머니의 아들은 공부에 흥미가 전혀 없어 사고만 치고 다니기 일쑤였답니다. 그 때문에 아주머니는 자주 학교에 불려다녔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남편은 모범생으로 늘 칭찬을 받았던 반면 그 아주머니는 아들 문제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며 시기와 질투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그 아주머니 아들은 지방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머니의 질투심은 더 커져만 갔다네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들어가 저와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왔기에 그 아주머니는 시어머님에게 늘 불만을 표하며 씹은 듯한 얼굴로 시비를 걸곤 했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도연이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님과 늘 티격태격하시던 그 아주머니가 동네 잔치까지 벌였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 아들이 6년 만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네요. 얼마나 기뻤던지 잔치를 열어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며느리감을 알아봐서 결혼까지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40평대 집까지 마련해줬다는 말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 아주머니는 시어머님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꺼냈다네요. 대기업에 다니면 뭐하겠어. 뭐니 해도 공무원이 최고라니까. 우리 며느리도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잖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난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훈이 엄마는 지훈이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어쩌나? 시어머님이 살짝 기분 상한 듯 대답했다네요. 우리 지훈이 잘 살고 있는데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에이, 택배 일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지훈이도 일찌감치 우리 도연이처럼 공무원 시험이나 시키지 그랬어.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이 최고라니까. 그 아주머니가 대놓고 시어머님의 속을 긁었답니다. 그때쯤 시동생은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몇 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애쓰던 시동생에게 한 친구가 택배 일을 권했고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시작하게 되었다는데 일이 쉬운 게 아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살이 많이 빠져서 얼굴이 반쪽이 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동생도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갔습니다. 일은 여전히 바빴고 지방에 살다 보니 결혼은 엄두도 내기 어려웠기에 시부모님의 근심도 쌓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시어머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가 다니는 공장에서 만난 사람을 시동생에게 몰래 소개해줬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님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몰래 일을 꾸몄던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 말로는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다가와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시동생이 워낙 착하고 순진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번호를 알려줬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주머니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선을 보라고 권유했다는데 처음에는 시동생이 거절했다네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워낙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댔기에 결국 시동생도 마지못해 선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만났던 그 자리에서 뜻밖에도 상대방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다네요. 그렇게 첫 만남 이후로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고 시동생은 예비동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시동생 말에 따르면 예비동서는 성격도 밝고 무척 당차고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시동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시어머님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시동생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예비동서가 인사를 온다고 해서 시댁에 갔더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도연이 엄마라는 아주머니가 먼저 와서 호들갑을 떨고 있었거든요. 나한테 거하게 밥 사야 하는 거 알지? 이래봬도 내가 축매쟁이인데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시어머님이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하며 대답했어요. 우리 바쁘니까 그만 가봐.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노총각으로 살 뻔한 아들을 구해줬는데 너무 푸대접하는 거 아니야? 결국 시어머님이 참지 못하고 버럭 외쳤습니다. 글쎄 바쁘니까 그만 가보라고 했잖아.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제가 급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전에 해외 출장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머님 선물을 사왔어요. 시어머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내 선물을 사왔다고? 뭐 한다고 자꾸 선물을 주고 그러니? 면세점이 많이 저렴한 편이라 백 하나 사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세상에나 비쌀 텐데 뭐하러 그랬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둘이 연봉 합하면 꽤 되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긴 하지. 너희 연봉이 어마어마하긴 하지. 시어머님이 가방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근데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아주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급히 집을 나섰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님이 문 쪽을 노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암튼 정이 안 가는 여편네라니까.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상여금 나와서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기분 푸시고 예비동서 예쁘게 봐주세요.
도련님이 좋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그제야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마음 써줘서 고맙구나. 사실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고 한 뒤부터 시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미리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시어머님 얼굴이 밝아진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예비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왔고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예비동서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예비동서는 한국에서 몇 년째 일을 하고 있어 한국어를 꽤 잘했습니다. 존댓말도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대화에 유머도 섞어가며 분위기를 띄웠거든요. 결국 시부모님의 얼굴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셨던 것과는 다르게 예비동서가 밝고 당찬 모습을 보여주니 마음이 한결 놓이신 듯해 보였어요. 예비동서는 무척 활달하고 야무져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깊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게 금세 느껴졌는데요. 특히 시어머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이 갈비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그동안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예비동서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자 시어머님은 내내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준비한 반찬부터 국까지 하나하나 맛있게 먹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예비동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밝고 선한 성격 덕분에 대화도 편안했고 딱 봐도 성품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동서가 인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떤 거 같니? 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얼굴에 선한 사람이다 라고 써있던데요. 저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도 안도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지? 그래 보이지? 네, 정말 밝고 예의도 바르고 저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님도 마음이 놓였는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나도 마음에 들었거든.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 만나보니 괜찮은 것 같아. 시어머님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걱정하던 마음과는 달리 예비동서를 직접 만나니 걱정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예비동서가 인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잠시 평화가 오는 듯 하더니 그 심술쟁이 아주머니가 또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최대한 밝게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는데요. 어때? 괜찮아 보여? 아주머니가 특유의 가벼운 말투로 시어머님에게 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애가 참 괜찮아 보이네. 그렇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걔가 우리 공장에 있으라니까. 그럼 꼭 결혼하는 거야? 지훈이한테 들어보니까 빨리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 아주 잘 됐네. 그럼 우리 동네에도 처음으로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네. 이 집이 외국인 며느리 1호네. 난 외국인 며느리라 반대할 줄 알았는데 참 속도 좋다. 역시나 아주머니가 뼈있는 말을 던지며 시어머님의 속을 긁었는데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럴 거면 왜 소개해줬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외국인 며느리라고 하면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한번 말 꺼내본 것뿐이야. 순간 제가 아주머니를 향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사람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한국인 며느리들 중에도 이상한 며느리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낫지 않을까요? 제 말에 아주머니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기분 나쁜 티를 내더니 결국 돌아갔는데요.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어찌나 빠르던지 속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집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저 여편네 말하는 뻔세가
아주 짜증이 난다니까. 아주 잘했다.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어머님, 저 아주머니가 원래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거니까 앞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만 좋으면 되지 예비동서가 외국인인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 며느리들 중에서도 못된 며느리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라고 하셔도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방님과 동서는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보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동서는 밝고 야무진 성격 덕에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참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님과 함께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요. 마치 집 앞에서부터 기다렸다는 듯 그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집 둘째 며느리한테 얘기 들었어? 갑작스런 질문에 시어머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얘기라니? 무슨 얘기? 그러자 아주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나서 말을 쏟아냈어요. 우리 공장에 있는 외국인 중에 한 여자가 몽땅 챙겨서 날랐다지 뭐야. 그 남편이 공장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 남편이 혼비백산해서 울고불고 하는데 끔찍하더라고. 그러니까 지훈이한테도 통장 관리 잘하고 돈도 잘 챙겨두라고 해. 그 집 둘째 며느리도 그럴지 누가 알겠어. 보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 집 둘째 며느리하고 그 도망간 여자랑 아주 친한 사이였거든. 그러다 보니 그 여자가 그 집 둘째 며느리를 꼬실 수도 있는 거잖아. 끼리끼리 만난다고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뻔할 뻔짜 아니겠어. 오죽했으면 그 여자 남편이 거기 둘째 며느리한테 어디 갔는지 한참을 캐물었을까. 그런데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더라니까. 그 모습 보는데 왠지 걱정돼서 말해준 것뿐이야. 아주머니가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자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확 달라졌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짜 말 함부로 할 거야? 하지만 아주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걱정돼서 말해주는 건데.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해주는 말이야? 사람 약 올리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됐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난 걱정돼서 그런 것뿐이라니까. 근데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새겨들어. 전에 들어보니까 그 집 며느리가 친정에도 막 돈을 보내던데 집안 단속 잘하라고 말해주는 거라니까. 그러다 지훈이가 번 돈 전부 처가로 갈 수도 있어. 들어보니까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더라니까. 신나게 떠들던 아주머니가 점점 험악해지는 시어머님의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살피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사라지자마자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직접 소개해줘 놓고는 굳이 왜 저러는 걸까요? 시어머님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왜긴 왜겠어. 신부가 못돼 처먹어서 그렇지. 둘째도 똑같이 돈 가지고 날랐다는 소리 들으면 춤이라도 출걸. 신부가 아주 고약하다니까. 시어머님이 불쾌한 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몇 년간 별다른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늘 그렇듯 자식들의 일에 일체 간섭하지 않았는데요. 언젠가 시동생에게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동서가 하고 있다는 대답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을 뿐 더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어려우면 도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은 택배 일을 하던 서방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다리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겠니? 그러자 동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많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돈이 많아? 시어머님이 놀란 눈으로 묻자 동서가 태연하게 휴대폰 인터넷 뱅킹을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찍힌 금액을 본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니? 동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운전 위험해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서 쌀국수 식당 할 거예요. 친정에 돈 보내준다면서 언제 이렇게 모았어? 엄마 아빠 집 지어드렸어요. 그거면 할 만큼 했고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돈 열심히 모았어요. 남편이 일 힘들어해서 빨리빨리 돈 모아서 식당 열면 남편도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기특하네. 아주 기특해. 시어머님이 동서의 등을 토닥이며 칭찬하자 동서가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친구는 돈 벌어서 친정에 다 보냈는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다니? 돈 다 보냈는데 남편이 아파서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돈 없다고 했어요. 결혼했으니까 내 남편이랑 아이 태어나면 내가 책임져야 해요. 나는 돈 많이 모아서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조금만 더 모으면 쌀국수집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엄마가 우리 애들 봐주면 좋겠어요. 난 돈 벌어야 해요. 남편 사고 나서 놀라서 앞으로는 택배 못하게 할 거예요. 남편 아프면 안 돼요. 동서의 말을 들은 시어머님이 잠시 할 말을 잃은 채 동서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속이 깊은 줄 몰랐구나. 똑순이인 줄은 알았는데 보통 똑순이가 아니네. 똑순이가 뭐예요? 동서, 똑똑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그런 말이야. 아, 나는 똑순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형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요. 동서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동서가 친정으로 많은 돈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이미 친정에 집을 지어드린 뒤 할 만큼 했다며 열심히 적금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동서가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다녔던 것이 기억났는데요. 농사 짓는 곳에 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는 말에 친정을 도와주려고 그런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속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깊은 생각과 성실함에 우리 모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얼마 뒤 시부모님께서 돈을 보태주셔서 시동생 부부는 작은 쌀국수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두 사람이 가게를 오픈할 때 1,000만 원을 도와줬는데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동서가 기특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돈을 보태주자 동서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도 힘들게 돈 버는데 너무 많아요. 아니야. 동서가 내 친동생 같아서 도와주는 거야. 사실 그동안 우리도 서방님이 택배 일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지냈거든. 근데 동서 덕분에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정말 고마워서 그래. 형님,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우리 집에서 평생 공짜로 먹어도 돼요. 진짜 그래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평생 공짜로 줄게요. 그래, 고마워. 제가 동서를 꼭 안아주자 동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동서의 야무진 성격 덕에 음식 솜씨는 물론 가게 운영까지 척척 잘 해냈습니다. 가게는 점점 소문이 나며 손님들로 붐볐고 우리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미술을 머금고 말씀하셨어요. 속도 깊고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조금 놀라긴 했어요. 야무진 줄은 알았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동서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된다니까요. 사실 지은이가 택배를 할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마음이 놓여서 너무 좋다. 동서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 인기도 많잖아요. 정말 복덩이가 넝꿀째 굴러들어온 것 같아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동서는 우리 가족에게 축복 같은 존재였는데요. 늘 밝고 성실한 동서를 보며 우리 가족은 더 단단히 뭉쳐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얘, 도연이네 지금 난리가 났다. 그 집 때문에 동네가 들썩했잖니. 동네가 들썩했다니요? 궁금한 마음에 물었더니 시어머님이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 전 시어머님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답니다. 처음 보는 젊은 남자와 중년 여자가 시어머님에게 다가와 도연 씨네 집을 물었다네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집을 알려줬다는데요. 잠시 후 도연 씨네 집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집 손자 정우를 거론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크게 싸우는 것 같았는데 남의 집 일에 나서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 했거든. 시어머님이 그날 있었던 일을 잊으려 했지만 며칠 뒤 그 집에서 더 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집 아들 며느리가 집에 왔다는데 동네가 떠나갈 만큼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네요. 세상에나 정우가 도연이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 뭐니. 네? 도연 씨 아들이 아니라니요. 글쎄 들어보니까 도연이 처가 바람을 피운 모양이야. 그 말을 듣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바람이라뇨? 정우가 말이야. 그 바람난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하더라니까.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다잖니. 그 바람난 남자 쪽에서 손이 귀하다고 하면서 손자 데리고 간다고 했다더라고. 도연이 엄마가 며느리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정우 데리고 당장 꺼지라고 난리가 났어.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 그 아주머니는 입이 닳도록 며느리 칭찬을 했거든요. 제가 놀란 채 휴대폰만 들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우가 도연이를 안 닮긴 했어. 시어머님이 한참 더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도연 씨네가 결국 조용히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참 씁쓸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전에 동서를 외국인이라고 비웃고 편견을 가졌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러면서 동서가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성실함과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알게 되었고,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며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은가 동시에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과 성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마음 착한 동서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